C에서는 그 메소드들이 이제 아까 앞에서 EasyArray라는 메소드를 이제 대표적으로 살펴봤죠. 여러 가지 메소드를 이제 지원해주고 있어요. 특히 그 배열과 관련된 메소드들을 이제 살펴보고, 요걸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들의 다양한 형태들은 저희들이 그 다음 주에 다음 챕터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배열에서 사용되는 메소드들이 여러 개 중에 저희들이 5가지를 좀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5가지를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자주 좀 활용을 좀 해보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인, 그 다음에 컨캐트, 리버스, 소트, 스플라이스. 요 5가지의 어떤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 뭐 조인은 이제 합치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적인 의미를 좀 보시면 돼요. 컨캐트는 결합하는 거고, 리버스는 이제 뒤집는 거고, 소트는 말 그대로 이제 정렬하는 거고, 스플라이스는 이제 일부의 배열을 이제 가져오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의 그 저희들 이제 사용법을 배웠죠. 배열명 안에 각각의 인덱스, 첨자에 저장되어 있는 엘리먼트, 그 요소들을 결합하고 뒤집고 정렬시키고 꺼내고 이런 작업을 그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메소드로 여기서 다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불러다가 그 배열을 선언하는 순간 그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됐다.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메소드를 왜 이렇게 쓰지?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도 이미 상위 계층의 그 오브젝트들을 저희들이 이제 상속을 받아서 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면 요 새로운 메소드를 이제 만약 예를 들면 조인이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어디 다른 데서 정의할 필요 없이 내 프로그램 안에 정의할 필요 없이 그냥 갖다가 쓰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인 메소드를 좀 볼게요. 조인은 이제 말 그대로 합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배열에 저장된 원소를 이제 문자열로 바꿔요. 이제 합치다라는 게 그 숫자에 합치다는 개념은 더하기 개념이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진 않고, 그거는 이제 그 펑션이라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간단하게 뭐 그 sum이라는 메소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고, 배열에 그 합치다라고 하는 건 어떤 텍스트를 이제 뒤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문자의 원소를 자기가 문자열로 변환을 시켜서 연결해서 출력하는 메소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var ct는 이제 저희들이 그 앞에서 3가지 배열에 선언하는 방법들 중에 가장 그 기본적인 리터럴 방법으로 이제 선언해서 쓰는 예제죠. var ct는 서울, 부산, 대전. city.length는 315구나. 배열의 크기가. 그 다음에 첨자는 012로구나. 그래서 city0에는 서울, city1에는 부산, city2에는 대전이 저장이 되어 있겠구나. 뭐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2교시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이제 보면 city join data 1이라는 그 변수명에다가, 배열명에다가 city라는 배열의 객체에 join이라는 메소드를 썼는데 아무것도 연결을 시키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join data 1은 서울, 부산, 대전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join 결과 1이 join data 1을 출력을 하는 거죠. 연달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join data 1이라고 하는 거는 city.join의 결과로 저장이 된 배열인데, 물론 이제 city라고 자바에서는 적으면 이제 서울, 부산, 대전이 출력이 되지만
이렇게 조인이라는 메소드의 안에 있는 문자열을 아무것도 안 넣게 되면 세 가지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숫자에서는 합치는 거지만 여기서 숫자에 합치는 기능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CT에 1, 2, 3이다 그러면 조인하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6이 되는 게 아니라 1, 2, 3 이렇게 문자열로 연달아서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 안에 조인이라는 메소드 안에 들어가는 게 연결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번째가 CT.join에다가 요번에는 그 마이너스를 이제 넣었죠? 이거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뭐 상관이 없지만, 마이너스로 서로 연결해라 이런 얘기. 그래서 서울 마이너스, 부산 마이너스, 대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중간에 연결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라는 말을 넣으면 마찬가지로 서울, 그 사이사이에, 그리고 부산, 그리고 대전.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인이라는 메소드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열에 있는 값들을 서로 연결할 때 쓰는 거. 그래서 조인이라는 메소드를 불러오기만 하면 저희들이 그 CT라는 어떤 텍스트 그거를 뭐 여기는 문자 얘기를 하지만 그걸 이제 그 숫자다고 하면 1, 2, 3이라고 하면 얘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들이 짤 필요는 없어요. 조인이라는 메소드를 그냥 불러서 쓰면 자기가 조인이라는 그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로 찾아가서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텍스트 들어온 거는 그 변환 작업을 안 하겠지만 숫자로 들어오는 놈을 변환을 해서 1, 2, 3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1, 2, 3 그렇죠? 대표적으로 전화번호를 합치는 거죠. 010,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르게 넣으면 그 더하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전화번호를 이제 세 자리를 더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를 조인을 하게 되면 전화번호 세 자리 세 개의 영역을 합쳐서 010,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배열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조인 메소드가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유념해서 좀 확인을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컨캐트라는 메소드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각각의 아까는 이제 어떠한 엘리먼트들 사이에 어떠한 그 연산 문자열을 넣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배열 안에다가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엘리먼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에요. 이게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다른 배열 객체를 아예 그 다른 배열 객체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배열 두 개를 또 다른 배열에 합쳐서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컨캐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면 결합하다, 뭐 합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조인과의 차이점은 조인은 그 엘리먼트 안에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차이점을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T01은 서울, 부산, 대전, CT02는 대구, 광주, 인천, CT03은 전주, 부여, 세종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1이라는 배열 객체는 CT01에다가 합치는데 수원, 오산을 합쳐라 이런 얘기예요. 자, 합치게 되면 이제 가운데다가 합칠 수도 있고 앞에다가 합칠 수도 있고 뒤에다가 합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뒤에다가 합쳐져요. 그래서 데이터 1의 출력 결과를 보면 서울, 부산, 대전 다음에 수원, 오산 이렇게 뒤에다가 붙어요. 앞에다가 붙지 않습니다. 가운데다가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컨캐트라는 거. 그 다음에 그 CT01에다가 CT02를 합쳐라. 그러면 서울, 부산, 대전 다음에 대구, 광주, 인천이 뒤에 붙어요. 그래서 데이터 2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이런 식으로 그 출력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01에다가 서울, 부산, 대전에다가 이제 순서대로 03을 먼저 붙여요. 그러면 전주, 부여, 세종 이제 뒤에 붙고 그 다음에 대구, 광주, 인천 이렇게 순서대로 붙어요. 순서대로. 컨캐트라고 하는 그 메소드의 그 인자
아규먼트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인자가 넣어주는 값대로 원래 앞에 있는 배열명의 컨캐트 앞에 있는 배열명의 뒷부분으로다가 순서대로 그 결합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도 많이 쓰겠죠. 기존에 있는 배열명에 그 합칠 때. 그러니까 이제 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배열의 크기가 상당히 유연한 거죠. 자바라시에서는 배열의 크기를 먼저 선언해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좀 쉽지 않은데 다른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넣는 것만큼 배열의 크기에 상관없이 보다 더 자유롭게 배열의 엘리먼트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인과의 차이점, 조인은 문자열들 사이에 결합 문자열을 넣어서 출력하는 거고 합치는 메소드고, 컨캐트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메모리를 차지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엘리먼트를 뒤에 순서대로 결합하는 메소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리버스라는 메소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리버스는 뒤집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순서대로 된 거를 이제 뒤집어서 정장하겠다. 여기서 이제 반대로 정렬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배열의 데이터가 9876543221이면 이게 그 소트가 돼 있지만 사실 소트가 안 돼 있어도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 걸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점 조인을 출력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출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점 리버스라 그러면 요 거꾸로 1, 2, 3 뒤로부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반대로 이제 그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리버스라고 하는 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엘리먼트들의 값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소트를 하지는 않아요. 소트라는 명령어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소트 메소드예요. 소트라는 말이 정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그 n데이터1에 보면 이제 정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밑에 보면 n데이터1을 소트해라 그러면 이제 그 오름차순 정렬 작은 값부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얘를 이제 n데이터1에 저장되어 있는 요 놈을 리버스 하게 되면 이제 내림차순 정렬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를 이제 두 번째를 봐요. 자, n데이터2가 1, 3, 2, 2, 4, 1, 1, 2, 3, 4, 5. 근데 n데이터2를 소트한 값을 보면 값이 크기대로 안 돼 있죠. 1, 2, 3, 1, 2, 3, 4, 1, 3, 2. 그 다음에 2가 나왔죠. 2가 123보다 작잖아요. 근데 이게 소팅이 왜 안 됐을까요? 자, 여러분. 요 sort라고 하는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요 n데이터1을 문자로 정렬을 해요. 문자 방법으로. 즉, n데이터1은 우연히도 그 숫자가 12 다음에 19가 1이 먼저 나오죠. 맨 앞에.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앞에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가지고 2가 나오고 9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2를 쭉 서고 그 다음에 작은 값을 4, 6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3을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값 1, 8. 그 다음에 5가 두 개, 3, 5. 그 다음에 6. 이제 이런 식으로 크기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n데이터 2점 소트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맨 앞에 1이 있는 거 쭉 적었죠?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은 거 2. 그 다음에 3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3이 이제 1, 2, 3, 1, 2, 3, 4 있죠? 그 다음에 4. 이렇게. 그 다음에 2가 나오죠.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4가 나오고. 4가 동일한 게 있으면 두 번째 작은 것부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그 소트의 기본적인 방법이고, 숫자의 크기를 가지고 정렬을 하진 않아요. 첫 번째 예제는 우연히도, n데이터1은 우연히도 이게 정렬해봤더니 숫자의 크기 순서대로 된 거고, 자, 그러면 숫자의 크기대로 정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게 그 문자열을 숫자로 하려고 그러면 뭐 .0을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펑션 a, b 이래 가지고 return a 빼기 b
각각에 있는 값을 인수로 넘겨서 하나씩 넘기면 b는 0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에다가 0을 빼면 이게 숫자가 인지를 해요. 그래서 각각을 펑션을 거쳐서 나온 값들을 소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그렇죠? 2가 6보다 작죠? 그런 식으로 4567이 가장 크잖아요. 이렇게 숫자의 그 정렬에 저희들이 이제 봤었던 오른차순 정렬. 얘를 다시 그 점 리버스 하게 되면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소트라고 하는 건 정렬인데, 정렬하죠. 근데 그 각각을 숫자든 문자든 있다가 보면 이제 문자는 가나다순으로 하는 거, A, B, C로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이제 빠른데, 숫자는 그 개념이 맨 앞에 나온 숫자가 작은 거 쫙 적고 두 번째 나온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근데 그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정수나 자연수, 실수의 크기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의 엘리먼트에다가 점 0을 붙여서 숫자 형태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펑션을 쳐서 각각의 값을 연산을 통한 값으로 바꿔서, 즉 이게 이제 숫자로 변환하는 방법이죠. 문자를 해서 숫자로 인식해서 정렬하게 되면 얘가 그 수치 정렬 원처럼 n데이터 원점 소트처럼 그 방법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숫자로 인지를 해가지고 정렬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건 애플, HTML, 게임, 이거는 이제 알파벳 순으로 되는 거예요. 애플, 컴퓨터, 게임, HTML, 자바. 요게 이제 첫 번째의 이니셜이 A, C, G, H, J라서 뭐 알파벳 순서라고 인지를 하겠지만 A가 똑같으면 두 번째 철자가 그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개념이 요 수치 정렬 데이터에서도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그 문자열로 취급해서 정렬하는 방법으로 동일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부산, 구포, 대구, 인천을 그 구포, 대구, 가나다 순으로 돼 있죠. 구포 기역 다음에 디귿, 다음에 비읍, 다음에 시옷, 이음. 요것도 이제 기억이 똑같은 게 없지만 구라는 게 뭐 이제 똑같은 게 있다. 그러면 두 번째 거에 그 알파벳의 값을 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왜 그렇게 이제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그 문자나 숫자나 이제 요즘 유니코드 방법이지만 그게 이제 SQT 방법에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하고 다르진 않아요. 다 그 아스키트 코드로 8비트 또는 9비트 앞에 있는 것까지 해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0과 1의 비트 값으로 저장을 하는데 그 비트 값의 크기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열이 숫자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걸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나 숫자를 좀 섞어서 넣어보면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요 놈이 뒤에 있는 놈보다 아스키트 코드 값이 작은 거로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n데이터 2.sort가 1, 2, 3이 1, 2, 3, 4보다 뭐 작은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쵸? 132가 2보다 왜 작으냐? 132에 있는 아스키트 코드 값이 2보다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0과 1의 비트, 유니코드의 코드 값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유니코드 값을 할당을 할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있는 거 쭉 하고 두 번째 있는 거 쭉 하고 그런 순서대로 유니코드의 비트의 크기를 증가시키면서 할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얘를 숫자로 인지를 하려 그러면 숫자 형태의 그 코드 값으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점 0을 하게 되면 얘가 숫자로 인지를 하는 거이죠. 그래서 자연수는 기본적으로 문자로 인지하기 때문에 얘를 그 빼기 0이라는 연산을 거치면 숫자 형태로 바꾸는 그 메모리를 구조를 새로 가지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그 문자열로 저장되어 있던 값을 숫자에 해당하는 1로, 그러니까 1의 문자열은 숫자 1로 유니코드의 코드 값을 바꿔서 저장을 해요. 배열 값을. 그래서 그 크기 순서대로 저장하는 건, 정수의 크기는
그 비트의 크기의 그 값이 숫자의 크기의 값에 증가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이 2보다 비트 값이 작아요. 즉 1과 10 하면 10의 비트 값이 크죠. 당연히 여러분들 10진수로 2진수로 바꾸게 되면 그게 당연히 그 개념이 역시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 0과 1의 비트 바꾸는 그 연산자, 그러니까 10진수와 2진수로 바꾸는 그 개념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비트의 값이 크면 10진수의 값도 크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을 적용을 해서 출력을 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써서 펑션이라는 함수를 갖다 써서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3교시 때는 join, concat, reverse, 그 다음에 sort, splice의 5가지 메소드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또 다른 메소드를 좀 중요한 메소드를 또 이제 4교시 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어쨌든 이런 배열에 대해서 다양한 메소드들을 사용하는 기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좀 적용을 해서 그 다양한 형태의 그 어떤 배열의 그 변화하는 과정을 좀 학습을 해주시고, 특히 요 예제에서는 안에 있는 그 숫자나 문자를 그 가령 예를 들어서 n데이터1에 대해서 19, 38, 38에다가 더블 커테이션을 써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뭐 그 애플, 부산 뭐 이런 거를 좀 넣어서 이게 어떻게 소팅이 되는가를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왜 그렇게 되는가, 유니코드의 값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이러면서 학습을 하시면 보다 더 좀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교시